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이 된 콜롬비아에서 온 KT입니다. 고래튜브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 SNS, DM,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연을 채택한 후 관련 기사 및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차원에서 사연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고래튜브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친구 덕분인데요.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며 보고타 플라자 호텔에 한국 유학 박람회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전 이때까지만 해도 머나먼 한국까지 굳이 유학을 왜 가지 하는 생각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더구나 이때 코로나로 인해 행사도 대규모 축소해서 진행된다는 소식에 같이 갈까 말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교육에 대한 안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이벤트들도 중간중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 태권도 시범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 너무 멋지더라고요. 요즘 콜롬비아 도시 곳곳에 태권도 도장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더니 태권도의 매력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소리라고 소개해준 사물놀이는 콜롬비아의 음악 장르 중 하나인 쿰비아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특히 장구는 전통악기인 탐보라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할 때 아빠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아빠는 콜롬비아는 지난 한국 전쟁 때 파병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였다며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공부해보는 건 너무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더위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여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학당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집중했지만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콜롬비아에서의 여름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여름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놀거나 집 근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보냈습니다. 서울의 한여름을 맞이했을 때 자연스럽게 수영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수영 문화가 제가 알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의 수영장은 실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운동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휴식을 즐기기보다는 체력 단련에 더 중점을 둔 곳이 많았습니다. 몇몇 호텔에 야외 수영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볼까 고민도 했지만 혼자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호텔 수영장은 가격도 부담스러워 자주 가는 것은 어려웠죠.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의 한강공원에 공공 수영장이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다는 것조차 그때는 신기했는데 그곳에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강공원은 이미 한국어 학당 친구들과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수영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잠원동의 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아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수영장이 무척 크더라고요. 비싸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첫인상은 바로 믿을 수 없는 수영장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엄청난 입장료였습니다. 영화 티켓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랍더군요. 어린이용 풀장과 성인용 풀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복잡하지 않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성인용 풀장은 깊이가 적당해서 수영을 하기에 좋았고 주변에 시끄러운 소음도 적어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영장이 강변에 위치해 있어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해변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나름의 멋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수영장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매점에서는 프라이드 치킨과 라면 같은 음식을 판매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수영 후에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한국 라면 맛에 전 세계가 반했죠. 전 이때부터 한국 라면을 사랑했습니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파라솔을 대여할 수 있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이제 저의 여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을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보내며 저는 서울에서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설고 어색했던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고 대신 여름날 한강공원에서의 추억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커플이나 친구들 무리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온 가족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풀장 주변에서는 수영을 즐기기보다는 그저 태양 아래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마치 조각상처럼 멋지게 단련된 몸을 자랑하며 일광욕을 즐기는 보디빌더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매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몸매가 아니라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평소에 점잖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한국인들도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상냥한 미소를 주고받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수영장이 주는 특별한 분위기 덕분에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잠원 수영장에서는 한국에서 흔히 보기 힘든 다양한 수영복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며 수영복을 선택하고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볕을 피하려고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고 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반대로 짧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이곳의 특징 중 하나로 한국의 다른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매미가 필사적으로 우는 나무 아래 그림자에 드러누워 있다가 더위가 밀려올 때마다 깨끗한 풀장에 몸을 던지며 저는 서울에서의 여름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곳에서는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모여 즐기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여름의 낭만이자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은 이제 제게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이곳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또 한 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물속에서 느끼는 시원함, 태양 아래에서의 여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이곳이 더없이 특별한 장소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이제는 이곳이 저의 한국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매년 여름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쁜 도심의 풍경은 늘 그렇듯 복잡하고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 역시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생각에 잠겨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시선이 닿는 곳이 있었는데요. 눈에 띄게 독특한 헤어스타일이나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한 젊은 여성이 매우 비싼 유모차를 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밀고 있던 유모차는 누가 봐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프레임과 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커버,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그 유모차는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가의 제품임이 분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유모차를 밀고 있는 사람은 신생아나 어린아기를 데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 유모차 안에 누워있을 아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 멈추게 되었고 저는 그 기회를 틈타 자연스럽게 유모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유모차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모차 안에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제 기대와는 달리 그 안에는 놀랍게도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개는 작은 몸집에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었고 털 사이로 분홍색 피부와 귀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개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극진한지 알고 있었지만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된 반려동물 문화가 이곳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영양탕이라고 불리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여겨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밀고 있는 유모차 속의 개는 그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자 소중한 존재인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신호가 바뀌었고 여성은 유모차를 밀며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개가 앉아있는 유모차를 밀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갖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려 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하고 충돌합니다.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여성을 보며 저는 그 변화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길을 걸을 때마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를 느끼곤 합니다. 어떤 날은 전통적인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고 또 다른 날은 현대적인 가치관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한국은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곳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여성의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단서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내 눈에는 개를 태운 유모차가 점점 더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광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한국 사회의 변화와 깊이 관련된 현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사이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가 무려 6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반려견이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반려견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애견 미용실, 애견 체육관, 애견 보험, 프리미엄, 애견 사료 산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 현상에는 이미 펫코노미라는 용어가 붙여졌고, 이렇듯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이제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의 범주를 넘어 중요한 경제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한강변에 반려견 전용 공공수영장이 개장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면서 반려동물로서의 개는 이제 한국에서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며 한국인과 개 사이의 관계가 궁금해졌습니다. 개라는 존재는 한국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개를 인간의 아기처럼 대하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억제하려 하는 걸까요? 개는 원래 네 발로 길을 걸으며 바닥에 있는 모든 냄새를 맡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개한테 옷을 입히고 유모차에 태우며 지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은 인간의 이기심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아니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일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해서 인지유심히 보니 강아지 유모차뿐만 아니라 아기처럼 아기띠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귀엽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강아지를 애지중지하며 부드럽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장면은 매우 사랑스러웠거든요. 처음엔 왜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길을 걷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유모차에 태운다는 발상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나는 이내 한국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 온 지 몇 년이 지난 저는 이미 여러 번 한국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자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을 우선시하는 문화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쇼핑을 하다 보면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엄마랑 같이 온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성인인데 왜 저렇게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만큼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많고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모차에 태워진 작은 강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구성원 중 하나였음을 깨달았죠.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인간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려동물조차도 그들의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이란 단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지지해주는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에서 배운 이 따뜻한 감정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곳에서 느낀 가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애정은 특별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미와 그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아지를 태운 유모차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미소 지으며 아, 저 사람도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도 콜롬비아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안부 전화를 한답니다. 한국은 제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문화를 경험하고 삶을 바꾸고 있어요. 앞으로의 한국 생활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낯선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한국만의 매력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